휴대전화의 가입자 인증을 위해 꼽는 심카드가 무더기로 있습니다. 심카드를 특수용액에 담그고 녹이는 과정을 거쳤더니 금 한 덩이가 추출됩니다. 440g, 현재 시세로 약 1억 원에 달하는 양을 뽑아냈다고 주장합니다. 휴대전화 어떤 부품에 금이 있는지, 上面黄色的这个点都是镀着3个9的纯黄金。 어느 브랜드 제품에 많은지를 알려주는 교육 영상도 등장했습니다. 这是三星的，镀金，去了这个镀金还可以。 컴퓨터 단층 촬영 CT와 X선 촬영용 필름도 몸값이 올랐습니다. 여기에 은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폐기물 업체에서 매입하는 가격도 장당 우리 돈 약 60원에서 120원으로 2배나 뛰었습니다. 直接丢进垃圾桶，那么你可就亏大发了，因为你扔掉的不是垃圾，而是真金白银。 금과 은 가격이 급등세를 보이자 폐기물 속 금과 은을 캐는 겁니다. 집집마다 버린 물건도 다시 보자며 짜투리 금은 찾기 열풍이 불었고 폐기물을 맡기면 금을 찾아서 귀금속으로 바꿔준다고 홍보하는 업체도 등장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스마트폰 한 대당 금 함량은 0.05g 내외로 극히 적어서 SNS 영상들을 다 믿으면 안 된다고 말합니다. 특히 금과 은을 추출하는 과정에 쓰는 화학물질은 매우 강한 부식성이 있어서 피부에 닿을 경우 치명적인 안전사고를 일으킬 수가 있고 또 이 화학물질을 버리는 과정에서 환경오염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SBS 권란입니다. 한 돈짜리 돌반지가 네. 이제는 60만 원이 넘어. 60만 원이요? 이번에는 진짜 패닉이거든요. 우리나라에서만 발생한 그러니까 예측 불허. 한 300g 정도 필요하고 싶은데. 5,100, 5,800원. 이제 공인비가 거의 안 들어가다시피 한 이 덩어리 금을 판매를 하게 된 거죠. 거의 한 900건에서 1000건 정도 나가는 것 같아요. 이건 무조건 오를 수밖에 없겠다. 그러면 금을 한번 모아보자. 이제 금값이 올라가니까 팔려고요. 올라서 팔려고. 너무 단기간에 급등을 했기 때문에 가격 조정의 위험이 있다는 거를 꼭 염두에 두시고. 이제 금의 관심도가 안전자산으로서의 금 수요도가 이제 증가가 됐다는 거고요. 전북 순창의 한적한 하천. 가슴 장화를 신고 물속에서 뭔가를 열심히 퍼담는 남자가 있습니다. 가까이 가보니 모래와 자갈이 섞인 강바닥 흙에서 사금을 찾고 있습니다. 사금 채취 선별에 가장 없어서 안 될 도구 중에 하나죠. 이게 페인 접시라고 일컬어요. 핵심 도구가 이게 페인 접시와 석션, 좋다면 갈코리 정도, 이 정도가 기본 도구입니다. 수동 펌프로 토사를 모으고 그 흙을 물속에 담긴 널따란 기구에 흘려보냅니다. 비중이 높은 금이 가라앉는 성질을 이용한 겁니다. 자연 물살에 따라 가장 무거운 금은 안착을 하죠. 안착을 하고 가벼운 토사는 뒤로 다 밀려있죠. 빠져나가는 거예요. 한 번 걸러낸 토사를 접시에 옮겨 사금 고르기에 들어갑니다. 금이 가장 무겁다고 했잖아요. 여기서도 가장 밑에 내려앉을 수 있게끔 충분히 흔들어주는 거예요. 더 깔아앉아라, 너 더 깔아앉아라. 이렇게 하면 물살에 가벼운 것만 먼저 쭈르륵 내려가죠. 이 까만 것들이 철가루라는 사철이에요. 얘와 마지막에 남는 건 이 사철과 금만 남을 거예요. 김종현 씨는 접시를 돌리고 또 돌립니다. 사금이 정말 있긴 있는 걸까요? 지금 아주 작지만 하나 보이거든요. 제 눈에는 보이나요? 못 찾으셨죠? 네. 종현 씨 눈에만 보이는 사금. 몇 번을 더 돌리자 이제 조금씩 보이지 않아요, 이제? 많이 모였네. 이야, 꽤
남았네요. 요거 많은 게 아닙니다. 까만 사철 사이로 보이는 황금빛 알갱이. 강바닥 흙에서 이렇게 금이 나온다니 신기합니다. 눌러서 빼면 흡입하면서 사금만 빨아요, 이렇게. 아니 아까 보인 정도. 한 번 사금을 채취하면 그 맛에 푹 빠진다고 말합니다. 한 산 남았습니다. 한번 해보시죠. 이렇게 놓으면 되죠? 흙에서 사금 찾기. 초보자도 할 수 있을까요? 앞에 무기눈깔처럼 작은 입자의 사금이 하나 있긴 있어요. 너무 작아서. 이거 아니에요, 이거? 아, 네네네. 맞죠? 네, 맞아요. 보셨네요. 사금을 한 번 보고 나니 그 다음부터는 눈에 들어옵니다. 직접 해보니 이물질을 걸러내는 작업, 패닝은 쉽지 않았습니다. 초보자들은 패닝 한 번에 10분도 걸린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금만 딱 남는 거죠. 그러네. 그래서 뭐 눈으로 보이는 게 한 20개 되네. 그렇게 2시간가량 사금을 채취했는데 과연 양이 얼마나 될까요? 또 모이니까 더 노래지죠. 이 정도 되면 한 0.23g 정도 될 것 같습니다. 0.3g이면 순도를 0.85로 잡았을 때 이날 시세로 35,000원 정도. 무한 반복 작업에 밥값, 기름값 빼고 나면 크게 남는 게 없습니다. 저도 이제 입문하고 1, 2년은 사람이 이제 욕심이 없다는 거 거짓말이죠. 욕심이 나요. 금을 보게 되면. 근데 현실을 해보면 아, 요 정도 수준이구나. 그게 깨닫는데 1년, 2년 걸려요. 아, 이건 욕심부터 할 게 아니구나. 그런데 요즘 금값이 뛰면서 사금에 대한 관심이 부쩍 늘었다고 합니다. 카페 회원 유입 수가 증가 유입률이 엄청나요. 어느 정도? 기존 대비 거의 200~300% 이상씩 가입 회원 수가 그 정도 늘어나고 있어요. 종현 씨가 뭔가를 꺼내 보여줍니다. 이전에 채취한 사금은 다 팔고 지금은 이것만 남았답니다. 이게 지금 한 돈에 해당되는 양이 이게 한 돈입니다, 한 돈. 3.78g. 가장 최근에 판 건 얼마를 파셨어요? 아, 그때 5돈 팔았으니까 200 정도? 그 정도 팔았죠. 그걸 몇 년 동안 모으신 거예요? 9일 동안요. 9일 동안 5돈을 캤다는 곳은 소수만 아는 노다지급 포인트입니다. 많고 쉬는 날이면 사금이 잘 나오는 곳 탐색을 위해 집에서 가까운 전라도 지역을 누빈다는 종현 씨. 7년차 고수인데도 평범한 하천에서 하루 평균 채취량은 0.6g 정도라며 사금 채취를 돈벌이로 접근하면 위험하다고 조언합니다. 혹시나 그 현혹돼서 입문하시고자 하시는 분들은 생각을 바꿔 먹어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싶죠. 취미 정도 수준이 딱 적당하다. 지난 2월 25일 서울 종로에 있는 한 금거래소. 금값이 최고점을 찍고 조정기에 들어섰을 때인데도 금을 찾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이것도 한 개요? 네. 바로 드릴게요. 크건 작건 골드바를 사갑니다. 많이 올라간다니까 샀어요. 투자 목적으로? 예, 그렇죠. 금값을 낙관적으로 보시는 거네요? 금 양이 줄어든다 그러니까 예, 앞으로. 이 손님은 여유 될 때마다 골드바를 사 모을 계획이라고 합니다. 얼마 주고 사셨어요? 610만 원. 뭐 배가 되면 좋은데. 그 12일부터 그 며칠간은 이 금시장이 완전 미쳐 돌아갔습니다. 판매는 뭐 이런 일을 평생 처음 겪었다 하는 일이 이 전국 대리점에 다 똑같이 벌어졌었습니다. 밀려드는 주문에 오죽하면 조폐공사는 골드바 판매를 일시 중단하기까지 했습니다.
특이한 점이 있었던 것은 이렇게 금이 일시 폭등을 하면 금을 팔겠다는 사람들이 엄청 몰려요. 그런데 이번에는 아마 이제 이게 계속 장기적으로 계속 상승한다 이런 게 이제 보도가 많이 돼서 그런지 그 일시에 막 몰리는 그런 일은 없었어요. 이번엔 금을 팔려는 사람들이 예상보다 적었다는 겁니다.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던 금부치들을 가격이 오른 김에 팔려는 사람들도 골드바를 되살까 고민합니다. 뭐뭐 하세요? 저요? 그냥 예전에 그 주얼리로 했던 거 있잖아요. 그냥 짜줄거리한 거 다 갖고 왔어요. 더 갖고 있기에는 좀 너무 지저분해가지고 그래서 차라리 이렇게 바 같은 거 있으면 좋겠다. 이거 그러니까. 팔고 사실 생각도 있으시고? 예, 지금 그래서 금을 한번 구경을 한번 하고 가려고요. 나중에 원할 때 실물로 바꿀 수 있는 상품권인 골드바 유가증권을 사겠다는 겁니다. 4,100, 4,800원. 금 300g이면 80돈가량 4천만 원이 넘는 큰 돈을 투자해 금 상품권을 사두는 이유가 뭘까요? 해물로 사다가 또 남은 때도 없어요. 제가 작년에 살라고 그랬는데 잘 되라서 지금 기회를 놓쳤어요. 그래서 지금 25%가 얼마 뛰는데 조금 늦긴 했어요. 근데 제가 또 뭐 그리 쓸 것도 아니고 한 30년까지 놔둘라고. 걔는 모자 책이지 왜. 투자용 금은 전례 없는 호황이지만 금 장신구 쪽은 사정이 달랐습니다. 금은방 거리로 불리는 서울 종로의 한 금 액세서리 도매상은 매출이 크게 줄었다고 말합니다. 2년 전하고 비교하면 한 반 이상, 60% 이상 줄었어요, 실은. 저희 월요일 날 이렇게 한가하지 않습니다. 전화벨 계속 울려요. 전국 소매상에서 전화벨 소리 안 들리죠. 네. 금값이 올라 14K, 18K 같은 장신구가 덜 팔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판매 전략을 바꾸는 중이라고 합니다. 제조업자나 소매상 입장에서 보면 14K, 18K가 수익률이 높은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수익률 높은 거 한두 개 팔자고 계속 기다릴 수 없으니 순금을 좀 패션화해서 이제 그걸 소비자한테 이제 어필을 해보자. 가공을 적게 한 순금 장신구로 멋도 내고 자산 가치도 유지하라는 겁니다. 순금 기존에는 좀 투박하고 그냥 순금이다 이런 정도로만 인식이 됐던 부분을 끼고 다니면서 예쁘게 끼고 꼭 끼다가 마음에 안 들면 제 돈 다 받고 다시 되팔고. 국내 금값은 작년 말부터 눈에 띄게 상승하더니 지난 2월 14일 1g당 종가로 16만 3,530원을 기록하며 역대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당시 은행과 금 거래소는 골드바 공급 대란을 겪었습니다. 골드바를 직접 제작 판매하는 한 금거래소 본사를 찾아가 봤습니다. 금값이 조금 하락하고 2월에 몰렸던 주문도 거의 해소하면서 재고 사정이 나아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원래는 지난달 같은 경우는 약간 텅텅 비었거든요. 지금은 이제 차고 있는 거예요. 골드바는 중량 단위로 0.2g에서 1kg까지 250종이 있다고 합니다. 요건 500g짜리. 오늘 한 1억 5천 원 하니까 절반이면은 한 7,500만 원 정도 하겠네요. 1kg는 지금 재고가 없고요. 예. 골드바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작업장으로 들어가 봤습니다. 금고에 원자재가 들어오면 주조를 여기서 먼저 합니다. 또. 첫 단계는 다양한 형태의 순금을 녹이는 것. 1300도가 넘는 열을 가하자 금덩이가 차츰 붉은 액체로 변합니다. 녹인 금을 금형 틀에 부어 1kg짜리로 모양을 만들어냅니다. 금덩이를 롤러 속으로 수없이 밀어넣어 필요한 두께가 나올 때까지 펴니다.
이거 새 돈이 11.1. 석돈짜리 골드바 두께는 1.05mm. 두께가 정확히 나오면 사각 골드바 모양으로 찍어내고 깎고 무게 재기를 반복하면서 모양을 내고 11.25g보다 조금 더 나가게 만듭니다. 11.25g에 0.003g이나 0.004g을 더 플러스를 주고 이제 생산하는 거죠. 소비자분들이 골드바를 고액 주고 사셨는데 자기가 원하는 중량보다 더 낮게 나와버리면 컴플레인이잖아요. 여기에 인증 마크를 찍으면 영롱한 골드바가 탄생합니다. 골드바 품귀 현상을 빚었던 건 국내 금값이 국제 시세보다 높은 이른바 김치 프리미엄도 한몫했습니다. 작년 4, 4분기부터 그 괴리율이 시작이 됐다가 올해 2월 달에 이제 폭발한 거죠. 그 말씀하신 괴리율이라는 게 결국 김치 프리미엄 맞아요. 말하는 시장가가 실물 가치보다 월등히 높아버린 거죠. 평상시 가치보다. 12월 계엄 사태로 전국이 불안해지고 한국에 금이 없어 못 판다는 풍문까지 더해져 국내외 가격 차가 2월엔 20% 넘게 벌어졌던 겁니다. 12월 4일 이후로 제가 피부로 느낄 정도로 골드를 찾는 고객님들이 굉장히 많아졌거든요. 25년 2월 같은 경우에는 전년 대비해서 동기간에 한 300% 이상, 그러니까 3배 이상 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3월 18일 국내외 가격 차는 1%대로 줄었습니다. 김치 프리미엄이란 거품이 꺼지면서 2월 고점에 금을 산 사람들은 단기적으론 손실이 난 겁니다. 단기 급등한 고 수익률을 머릿속에 딱 넣어 놓으시고 그 정도를 바라고 들어가시는 분들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어떤 자산이든 간에 급하게 올라가면 또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가격 조정의 그 위험이 있다는 거를 꼭 염두에 두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제 금값은 안정적인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60여 년간 세계 금값 추이를 보면 금값은 크게 2차례 상승했고 이번이 3번째 상승기입니다. 73년부터 시작해서 1차 석유 파동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시작해서 세계적으로 미국을 시발점으로 해서 인플레이션이 과도하게 일어나게 돼요. 두 번째 상승기가 우리가 말하는 리만 사태, 이제 세계 글로벌 금융위기가 2008년도에 일어나게 되죠. 석유 파동 때 물가가 급등하고 글로벌 금융위기로 달러 가치가 하락할 때 안전자산인 금값이 올랐다는 겁니다. 금값은 대체로 달러화와 반대로 움직여 왔는데 이번에는 양상이 다르다고 합니다. 현재는 두 개가 다 혼재돼 있습니다. 금값도 강하고 달러도 강하지 않습니까? 앞으로 인플레이션은 굉장히 강할 것 같아요. 2020년도 이후에 미국이나 유럽이나 일본의 중앙은행들이 양적 완화를 매우 크게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앞으로 필연적으로 인플레이션을 발생시킬 거다. 우리의 현금 가치를 갉아먹을 거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등 지정학적 리스크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 등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진 것이 최근 금값 상승의 주요 요인으로 꼽힙니다. 지금 불안감이 있는 거예요. 지금 세계에 지뢰가 너무 많습니다. 여기 밟아도 터질 것 같고 저기 밟아도 터질 것 같고 지뢰가 많을 때는요 안전자산을 원합니다. 인플레이션에 내가 대항할 수 있는 가장 안전한 자산은 무엇일까 생각하다 보니까 오랫동안 우리 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자산으로 반짝거려왔던 금, 이거에 우리가 의지하게 된 거죠. 게다가 러시아와 중국을 중심으로 여러 중앙은행들이 금을 전략적으로 사들이고 있습니다. 세계 금협회가 68개국 중앙은행을 조사한 결과 69%가 금 보유 비중을 늘리겠다고 답했습니다. 한국은행은 2013년 이후 금을 사지 않고 있습니다. 한은이 보유한 금은 104.4톤, 보유량 기준 세계 38위로 G7이나
브릭스 국가 평균에 한참 못 미칩니다. 제작진이 한은의 금 매입 계획을 묻자 금은 유동성이 낮고 가격 변동성은 높아 금 투자에 신중한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금값이 요동치자 개인 투자자들은 너도 나도 금테크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30대 회사원 양희진 씨도 올해 들어 금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별다른 무늬 없는 작은 금덩어리, 콩알처럼 생겨 콩알금이라고 한다는데 SNS에서 처음 알게 됐다고 합니다. 이게 지금 1g, 하나당 1g이고 이게 한 돈이에요. 이게 한 돈이고 골드바는 비싸서 못 사지만 월급을 아껴 앞으로 2주에 한 개씩 콩알금을 사 모을 계획입니다. 주식을 처음 했었는데 주식은 조금 제가 잘 모르기도 하고 이게 약간 위험 부담이 너무 크더라고요. 그래서 안정적으로 재테크를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근데 어르신들은 맨날 금 모아야 된다. 옛날부터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래프를 봤어요. 10년간의 그 시세 그래프를 찾아보니까 엄청 많이 오르는 거예요. 2, 3년 만에 진짜 역대급으로 올랐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금을 사야겠다. 이제 그거 수급이 안 돼서 금 관련 금융 상품도 있지만 실물 금만의 장점이 있다고 말합니다. 빨리 모으고 싶어요. 영롱한 느낌이어서 책상 옆에 두고 모아야 되니까 나는 쓸데없는 거엔 돈 쓰지 말자 웬만하면 약간 이런 느낌. 눈에 보이는 저축이 되는 거군요. 이거. 네, 맞아요. 희진 씨 같은 사람이 많은 모양입니다. 콩알금을 만들어 공동 구매로 파는 업체는 갈수록 판매량이 늘고 있다고 말합니다. 요새 좀 금대란에 좀 금 시세가 좀 불안정했었어가지고 그래서 기존보다는 거의 한 2배 이상이 늘었어가지고 거의 한 900건에서 1000건 정도 나가는 것 같아요. 금값이 올라 금 가공 제품 판매가 줄자 세공비가 덜 들어 재판매할 때 유리하고 보관하는 재미도 있는 제품을 만들면 괜찮겠다 싶었답니다. 순금 시세가 어느샌가 갑자기 이게 좀 대폭 상승한 적이 있었는데 종로의 모든 매장이라던가 온라인 하는 곳들이 좀 많이 휘청거렸었거든요. 그때 생각을 했던 게 사실 살아남아야 되니까 이 콩알금이라는 게 예전에도 뭐 쥐똥금이라던가 좀 뭐 땅콩금이라던가 이런 이름은 있었거든요. 금덩이를 잘라 무게를 재고 무게를 맞춘 금을 불로 녹이면 콩알처럼 동그랗게 뭉친다는 겁니다. 이렇게 고열로 녹이면 금은 이렇게 뭉치는 성질이 있어요. 예, 이게 만드는 거 한 1분에서 2분이면 만들죠. 한 돈짜리를 가지고 금반지를 만든다 그러면 1시간, 2시간 걸리죠. 어차피 금은 금테크를 하기 위해서 모으기 때문에 굳이 비싼 공임을 할 필요가 없지 않나. 우리는 이제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작업을 단순하게 합니다. 편의점 자판기에서 금을 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편의점 업체는 카드형 골드바를 파는데 지난 2월에는 작년 12월에 비해 85%나 판매가 늘었습니다. 간단하게 구입하실 수 있는 한돈이 가장 많이 나가고요. 최근에는 금값이 오르면서 조금 더 많이 보유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지금 새 돈짜리도 많이 나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한 달에 한 3천만 원 정도 지난달에 판매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금을 사는 사람들은 금값은 장기적으로 우상향한다. 투자 기회라고 믿고 있습니다. 국제 금값은 3월 14일 최초로 온수당 3,000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세계적 투자은행들은 올해 금값이 3,500달러에 이를 거라며 전망치를 속속 상향 조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누구도 금값이 3,500달러가 될지 4,000달러가 될지 앞으로 우리가 금을 돌반지로 쓸 수 없을지 이것을 아직 모르는 상황이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물가 상승 기능은 앞으로 계속 될 겁니다. 이 같은 물가 상승이 계속 될 거기 때문에 금에 대한 곽광은 어느 정도 일어날 것 같고요. 국제 금값이 오른다 해도
세금과 가공비를 고려할 때 적어도 15% 이상 올라야 이익이 납니다. 또 국내 금값은 달러 환율을 따라가는데 트럼프 집권기에 환율 예측은 더 어려워서 금 투자의 불확실성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환율 알아맞추는 게 신의 영역이라고 저희들은 보통 얘기를 하거든요. 환율에다가 금 가격까지 같이 이거를 봐야 되기 때문에 금 가격 맞추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분야입니다.